자, 제대로 저 화면으로 보이니까 송인부터 시작하자. 송인 첫자. 그랬더니 오늘은 문학 3개 하고, 오늘 할 거는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 3개랑 그 다음에 독서 중에서도 경제지문 3개 할게요. 6개 많다 그쵸? 되게 양이 많아요. 좀 부지런히 나와볼게요. 자, 그래서 봤더니 요 앞에가 뒤에서부터 할게요. 청산별곡부터 봐봐. 송인 뒤에 가면 청산별곡이 나와요. 청산별곡부터 나갈게요. 청산별곡 9번이고 송인이 10번이니까 청산별곡부터 나올게. 청산별곡은 이 책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 갖고 왔어요. 이 책은 지금 복사한 거고, 청산별 뭔지를 알아줘야 되잖아, 그치? 국문학상 가는 이게 바로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가시를 배웠죠. 그럼 고려가요가 나오면 하나, 둘, 세는 다 알아줘요. 분절체 맞죠? 1절, 2절 나오는 분절체에 두 번째는 후렴구가 있다. 절마다 후렴구가 있었어요. 이거죠. 얄리얄리 이거. 얄리얄리. 의미가 없어. 그냥 흥만 돋우는 그런 노래죠. 흥겨움을 고조시켜준다. 분절체, 후렴 대체로 상음보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상음보가 많아. 이것이 형식상 특징이었다면 내용상 특징은 뭐야? 내용상은 맞죠. 평민들의, 민중들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했다. 고전문학에 대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좀 지우거나 써볼게. 그러면 고려시대로 말했을 때 이게 평민시가야. 귀족계층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가르치는 것 같네. 최근에 거의 가르쳐본 기억이 없어요. 고려시대 귀족문학을 따로 경기체가가 있는데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 것 같아, 이쪽을. 그래서 고려시대의 작품 중에서는 주로 평민들이 불렀던 고려가요만을. 그래서 고려가요를 민간에서 불렀던 고려소교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쵸? 고려소교. 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형식적 특징은 알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1권은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산별곡. 별곡이 많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아는 것 중에서는 별곡이 많네. 서경별곡도 배웠어요. 그쵸? 서경별곡도 배웠죠? 고려가요. 관동별곡도 있었어요. 정철의 3대 가사 중에 관동별곡은 조선시대에 썼던 가사문학이고, 서경별곡은 고려가요죠. 한림별곡도 있어요. 많은데 오늘은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 고려가요는 그쵸? 대표작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청산별곡을. 그래서 다음번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써줘야 되잖아요. 내년 수능 특강에는 이 청산별곡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 나온 거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3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자, 고3에 대비해 보자고요. 네, 읽어볼게, 쌤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얄랑형 얄라리얄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러 울어라세요.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곤이러 운이로라. 얄리얄리얄랑형 얄라리얄라.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얄리얄리얄랑형 얄라리얄라. 1인공 더인공하야 나즈란 디네와 숑디어.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바모란 또 어띠오리라.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 어디라 더디던 돌고 놀이라 마치던 돌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노라.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남아자기 구족이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뭐 좀 전에 비슷해요. 1절이랑 비슷하죠.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대 오라셔 해금을 혀가를 들어라. 마지막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줘라. 조롱군 누룩 매버 잡수하니 내 어띠하리 있고.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약간 버겁긴 한데 안 할 순 없겠죠. 고3이라면 전부 다 알아줘야 되겠죠. 시작할게요. 자, 살얼이랐다. 살겐 놀아. 옆에 현대문 해석 있죠? 살겐 놀아. 살아가겐 놀아. 청산에서 이거 알아줘야 돼요. 청산 이거 뭐야? 그쵸, 이상형이네. 근데 낙원의 이미지가 아니고 낙원
천국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소위 뭐냐면 무릉도원 있잖아요. 이게 많아. 근데 얘는 이 청사는 뭐의 이미지냐면 도피초의 이미지야. 안식초야. 그래서 살겠노라 청산에 가서 청산은 그러니까 뭐죠? 지금 여기에서 청산으로 가는 거니까 뭐야? 이 지향점 이렇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지향점.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지금 화자가 청산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청산으로. 왜? 하나를 더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이야. 삶의 괴로움을 찍은 사람이라고. 화자가 머루랑 다래랑 먹고 머루 포도가 요새 안 봤어? 이렇게 생겼어. 머루 다래가 키위는 알잖아요. 그쵸? 키위의 우리말이 참다래야. 그래서 양다래고요. 이거는 머루랑 다래. 산나물이 산 열매잖아요. 그쵸? 사람이 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산에서 나온 작물을 먹고선 평산에서 살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괴로워서 의미는 지금이 너무 괴로워서 어디로 간다? 지금이 괴로워서 청산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야. 미연으로 갈게. 빨리빨리 갈게요. 할 게 많아. 미안한데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울어라 새요. 명령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야.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고 감탄문이고요. 그래서 우는구나 새야.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그러니까 운다. 뭐죠? 맞네.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얘를 운다고 봤어. 화자가 슬픈 사람이야. 어?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너보다 알아줘. 단어를. 리에 나와. 이게 뭐뭐보다야. 뭐뭐보다.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하나는 알았어요. 화자가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화자는 어떤 사람이야? 슬픔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시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노라. 이런 걸 뭐라 그래? 삶의 비애. 그쵸? 삶의 슬픔. 기본적으로 슬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가던새 본다. 그래서 가던새 본다. 해석에 이견이 많아요. 이것이 중학교에서는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니죠.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면 어떻게 다양한지 그 해석을 다 가르쳐 줘. 이 가던새만 해도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오늘은 대표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갈던 사례. 사례가 뭐냐면 밭이 있으면 농토가 있으면 이렇게 작물을 여기다 심고 여기는 밭 고랑. 그래서 갈던 사례는 갈던 밭이라는 뜻이죠. 사례인 밭. 갈던 밭. 농토예요. 갈던 밭을 바라본다. 물 아래.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 알겠네. 고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 되는 거 맞죠? 원수 뭐죠? 물 아래. 그래서 여기가 청산.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그래서 여기쯤 있어요, 화자가. 그래서 이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 아래 가던새 본다. 그러니까 물 아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떠나온 곳. 중간이 아니라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던 곳이에요. 있던 곳. 지금까지 살던 곳.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속세의 문이죠. 속세. 물 아래 가던새 본다. 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 화자는 뭐냐면 농사도 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갈던 사례를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익 묻은 장글라니 이끼 묻은 이끼가 묻은 이어 적기 쟁기. 아하, 쟁기가 농기구잖아요. 그쵸? 호미 쟁기 이런 거.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왜 돌아봤어? 바로 속세에 대한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나왔죠.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봤어. 내가 살던 곳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사연에서 갈게. 자, 그래서 일인공 결인공하여 그랬어. 이럭저럭하여 낮은 진해 왔는데 이럭저럭하여 낮.
그러니까 낮은 지내왔어? 해가 있을 때는 그냥 살았어요. 아직 국영화가 안 됐어요. 디내다가 나중에 지내다가 된 거 맞죠? 그래서 낮은 지냈는데 가 이어졌기 올 2도야. 맞죠? 갈 2도예요. 맞죠? 없다 비옵션 맞죠? 없는. 그쵸?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그래서 뭐야? 밤은 어떻게 할 건데? 밤은 또 어찌우리를 또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네? 뼛속까지 이게 들어왔어요. 바로 뭐죠? 삶의 고독감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다.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지낼 것인가? 슬픔 많아. 근심 많아. 고독도 많아. 그쵸? 그런 소위 슬픈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어디라 더디던 돌고. 그래서 어디라 더디던 돌고. 역시 국영화가 안 되고 있고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그래서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돌이 원래 히읗 받침이 있었어요. 돌이 바로 뭐냐 하면 뭐야? 아파. 그래서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리도. 밀이야 밀이. 미다는 미워하는 거죠. 괴리. 괴다는 사랑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뭐에 맞아서? 돌에. 그쵸. 돌에 맞아서 울었어요. 어디서 픽 날라왔어. 그러니까 돌이 뭐야? 바로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야. 내 운명이 꼬였어요. 잘못도 없는데 내가 미움받을 이유도 없는데 돌이 날아와서 내가 맞아서 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운명에 대한 체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냥 울고 있는 거죠?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을 닦으면서 울고 있다. 운명에 대한 체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살얼이 났다. 그래서 살긴 놀아 살아가기는. 이번에는 어디에? 자, 이어적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라 옛말. 예. 그쵸. 바다 옛말이 바라. 그래서 바다에서 처음에 청산이었는데 청산을 설계했으면 거기에 머물렀겠지만 청산해서 안 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바랄까지 온 거죠. 역시 바다에 대한 동경. 남은재는 해초예요. 지금도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남은재라는 해초. 남은재와 굴과 조개를 먹고 바다에서 살아가겠노래. 역시 바다에 대한 동경이라고 바다에 살고 싶은 소망 나왔죠? 자, 이제 이게 여기 6년까지 쫙 나왔어. 삶이 슬프고 괴로워서 현실을 떠나서 청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보는 거야. 정신 차려서 보는 거야. 7년부터 가다가 들었노라 그랬어. 가다가 들었노라. 뭘 듣냐면 애정지. 정지는 방언에 있어요. 원래 방언은 언어적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쵸? 표준어보다 왜? 도시에서 유행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뭐가 남아있어? 구어가 남아있어. 옛말이. 정지를 지금도 써요. 그쪽 남부지방에 써요. 그래서 외딴 부엌이야.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었대. 무엇을? 소리를 들었겠지. 본 게 아니라. 그쵸?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었어. 뭐냐면 사슴이 짐대고 올라오셔. 사슴 이렇게 이어졌기. 그쵸? 사슴이 장대 올라서 해금은 아쟁이죠? 아니, 해금은 연주하는 거죠. 현악기. 해금을 켜다. 그래서 켜다의 입말이 혀다예요. 자, 쌍이옷을 써서 혀다. 그래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사슴이 어떻게 해금을 켜는? 사슴이 고려시대 때는 해금을 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해석의 이견이 많은데 여기 보면 자 고려시대는 쇼가 훨씬 더 버라이어티였어. 지금은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지 않나요? 조금 개그? 옛날에는 서커스도 있고 여기다 더해서 토화 이렇게 불을 뿜어내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슴 분장을 한 광대로 봐요. 흔히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해금을 켜는 것. 역시 이견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뭐 사람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사람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 라든지 사슴이 이럴 순 없으니까 기적을 바라는 심정이 아닐까? 뭐 여러 개 말 안 되는데
여기도 삶의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사슴자랑 광대소의 공연을 보면서 삶의 실험을 잊는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삶의 실험을 잊으려는 태도. 삶의 실험을 잊으려는 태도인데, 그렇다 그래서 삶의 근심이 사라졌냐? 마지막으로 갔어요. 자, 가다니 배부른 독이. 8연으로 갈게요. 가다니 배가 부른 독에, 독이 뭐지? 맞다, 세라믹. 이렇게 된 거죠? 배가 불룩한 독에, 그쵸? 설진, 강수, 술이야. 술, 나왔어요, 술. 술을 빚었다. 술은 뭐지? 만드는 게 아니라 빚는 거, 맞죠? 술을 빚었다. 가다가 보니 배가 불룩한 독에 독한 술을 빚었다. 조롱군도 역시 해석의 이견이 있어서 조롱군 다 잡사완인데 맞다. 주객 전도된 표현. 조롱군 누룩이, 그러니까 누룩으로 술을 누룩에다가 곡물을 더해 알코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술이야. 그런데 누룩이 나왔어요. 술의 재료죠. 그래서 조롱군 누룩이 매운 누룩이, 그 매운 누룩이 자본이 누구를 잡았어? 자본이 누구를 잡았어? 나를 자본이에요. 술이 나를 잡았어?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가지마 이러면서 나를 잡은 것으로 소위 뭐냐면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하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술하고 있으면 내가 술을 마신 건데, 글쎄 술이 나를 잡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주객 전도된 표현이 1학년의 시험 범위 이번에 1학년에 쌤이 가르치는 다른 학교의 시험 범위예요. 지금 생각이 났어.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네. 다른 이게 아니라 이 청산벽옥이 아니라 다른 작품인데 주객 전도된 표현이 나왔어. 조롱군 누룩이 조롱박꽃 같은 누룩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았다. 조롱군 누룩이 매워 잡사하니 내가 어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술로서 세상 근심을, 세상 압감한 슬픔을 잊어본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술로 근심과 슬픔을 잊으려는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굉장히 슬펐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내신이 아니니까 화자는 슬픈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그래.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청산을 갔겠지. 벗어나고 싶은 이런 삶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인데, 근데 더 복잡해. 왜냐면은 더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럼 화자가 누구겠냐? 다 지울게. 화자가 누구겠냐? 이 시의 화자는 1번 지식인, 2번 유랑민. 아까 무슨 뭐 쟁기를 가지고 무슨 밭을 봤대나 말았대나, 그쵸? 3번은 그냥 평민, 뭐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대체로 유랑민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지식인, 왜냐하면 사월이 봐봐, 그냥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더 나가서는 사월이 났다, 우러라세요, 가던새 본다, 사연에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바무란 또 어띠오리라 있죠. 어띠오리라. 그 다음에 오연에서 어디라 더디던 돌고, 맞아셔 운이노라 그랬죠. 여기서 운이노라, 그쵸? 7연에서 사월이랐다. 그 다음에 8연에서 가다가 들었다. 8연에서 내 어띠하리 있고. 다 이거를 바꾼다 하자. 운이노라와 사월이랐다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월이랐다가 되고 여기가 운이노라가 되니까 사월이랐다, 운이노라, 가다가 어띠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데꼬가 돼요. 모든 연이 이름 하면서 사연이랑 그 다음에 5연에서 8연이랑 대칭구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소위. 그래서 이렇게 대칭구도나 아니면 문학의 상징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평민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이냐? 그래서 지식으로 보는 견해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삶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야. 화자는 괴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솔직한 것은 별로 없죠. 조선시대 시조는 좀 해악이 많고 고려시대 시조는 솔직해요. 진솔하다, 그런 얘기죠. 넘겼어. 뒤에 39쪽 봤어. 그림 나왔어.
손쉬운, 맨 밑에 5번 뒤에 손쉬운 작품 검색. 수를 놓고선 저기 가서 살고 싶다. 현실이 너무 괴로워. 그리고 청산을 바라보면서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네. 주제는 삶의 고통과 비애인데 해시태그가 현실의 고통. 자연에서 살고 싶다. 체념. 술로 공연을 해소한다. 청산이나 바다는 이상향이면서 어떤 낙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의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산별곡을 일단 배웠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답을 맞춰볼게요. 1번 위에 단축키를 보고 화자. 삶의 고통, 38쪽을 위에 화자. 삶의 고통과 비애로 힘들어하던 화자는 맨 마지막에 뭘 통해서? 에이, 마시고 있자. 술을 통해서. 그쵸? 술을 통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있다.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은 괴로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고자 해요. 어디죠? 바로 살얼이랬다. 청산의 살얼이랬다. 살얼이랬다. 바다의 살얼이랬다. 청산과 바다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자 현실 도피의 공부. 맞네.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얼이랬다. 운이로라. 가다가 어띠어리라 내 어띠알이 있고. 그래서 앞에는 청산 노래, 뒤에는 바다 노래를 무슨 고도? 대칭 고도. 말했죠? 대칭 고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1번만 해줄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정형적 당연해요. 살얼이랬다. 삼음보예요. 삼음보에다 글자도 역시 332조예요. 그쵸?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맞죠? 3보에 332조예요. 현실에서 벗어나 있고요. 공간적 대비를 통한 대칭구조 있고요. 반족과 변주를 그쵸? 살얼이랬다. 바다에서 살얼이랬다. 1번은 5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 의지란 어떤 때 쓰는 거야? 현실의 고통을 돌파할 때, 그쵸? 이겨나갈 때 없어요. 문제잖아. 술을 마시고 있는 데잖아. 술 마시는 사람이 의지는 아니죠?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2, 3, 4, 5번 지금 풀어봐요. 우리 빨리 나갈게요. 1시간이 우리는 소중하거든요.
답 맞춰볼까요? 2번. A부터 E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답은 1번. 하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갔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바다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공연도 보고 술도 마신 거 아니야. 그렇죠? 답이 1번. 3번. 윗글의 기억과 니은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는 슬퍼요. 괴로워요. 답은 몇 번? 5번이네. 그쵸? 문제를 청산에 들어왔는데 뼛속까지 고독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고 답은 5번이야. 4번. 보기 밑줄 신시어 중 디귿의 함축적 의미 바다는 이상향이라 그랬고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 저풀은 해원 바다를 향하는 들은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해원이 바다. 그 다음에 깃발은 흰색과 파란색의 시각적 대조가 있네. 해원이자 답은 1번. 더 이상 안 할게요. 5번을 봐. 보기의 관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네. 우주를 자적한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의 회의, 의심을 품으면 우주는 슬픈 속이었다. 한 발이 밖과 산나물로 좋게 목숨을 이고 일상에 서가있으니 이로써 살아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5번의 선지를 5번의 보기는 뭐야? 맞다. 안본 지족. 만족해요. 지금 행복해요. 많이 안 가져도 지금 행복해요. 모든 것은 뭐래? 구태의 행복을 찾지 마. 지금 여기서 행복을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은 뭐야? 마음먹기 나름. 현실에 만족하면 지금 현재가 행복할 수 있어. 몇 번이야 답이? 그럼 몇 번이죠 답이? 답은 바로 3번이죠. 내가 처한 곳에서 해수를 담은 행복은 저절로 그냥 어디를 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만족할 때 바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니까 답이 몇 번? 3번이에요. 맞아, 3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송현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 뒤에 송현 나온 거 다 해보도록 할게요. 기왕 했으니까 해볼게요. 자, 송현이 요 앞에 있던 것 같거든요. 맨 앞에 송현으로 가봐. 어디 갔어? 비는 게 맞긴 맞아? 송인으로 볼게요. 자, 송인. 유명한 시. 님을 보내며요. 한송. 그냥 나와요. 주제가. 이별의 정원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시적 전통을 배웠잖아요. 어디서 나와? 맞네. 유리마의 황조가부터 나왔어요. 기억이 났어?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나왔거든요. 서경대오공 나왔어요. 고려시대에. 맞네. 가시리도 나왔어요. 송인도 나왔어요. 전부 다 고려시대인데 이것은 고려가요지만 송인은 아니야. 송인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한시야. 원래 한자로 돼 있어요. 한시. 국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한시. 그러니까 한시 베스트 3 안에 들어.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 한문학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한문으로 쓰여진 작품을 다 안 배워. 근데 몇 개는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라 그 말이야. 되게 유명해. 님을 보내며. 그쵸?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가면 뭐가 있었어? 맞네. 내일이야. 그릴 줄을 황진의 시조가 있고요. 계랑 시조가 있고요. 그러면서 쭉쭉쭉 나가서 현대시로 가서는 뭐다? 진달래꽃이다. 그쵸? 이렇게 가. 그래서 국문학상 이별의 정화의 전통이야. 그 중에 하나가 송인이야. 여기야. 지금 나온 거 읽어. 본문은 읽지를 못해. 한자잖아. 자, 이제 나왔어요. 송인을 이제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본문은 우헐장치 뭐야 몰라. 사람을 보내다. 임을 보내면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비개인 긴 누겐 풀빛 더 파란데 남포에서 인보내는 슬픈 노래 울린다. 대동강물은 그 언제나 닿을 것인고 해마다 흐르는 눈물로 푸른 물결을 더 보태는. 어떻게 해? 달라. 지금 칠판 보드에 나온 거랑 달라. 왜냐? 이게 한자를 번역해 둔 거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원문이 아니라 그거를 현대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해석이 좀 달랐어요. 근데
여기 나온 게 더 일반적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 여기 손쉬운 이거 미래인보다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고요. 자, 읽어보자. 비개인 기인두개는 풀빛 더 파란데. 이게 일단 다 풀빛이 파란색이었어요. 자, 짙은 녹색이라는 거죠. 짙은 풀빛.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냐면 아름다운 강변이란 뜻인데, 비가 갠 다음에는 아름다운 강변.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그대 떠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야? 나는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슬픈 이별을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데? 맞다! 이게 자연이고 이게 사람인데, 그쵸? 자연과 인간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난 지금 이별을 하고 있어.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그 다음 대동강 저 물은 그 언제나 닿을 것인가. 여기를 볼게. 대동강 물은 언제나 닿을 것인가. 뭐야? 대동강 물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네요. 마르지 않아요.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구나. 마르지 않아요. 수사법은 뭐죠? 수사법은 뭐야? 서리법이야. 질문. 대동강물은 그 언제나 닿을런가. 마를 날이 없고 왜?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해마다 대동강변에서 대동강변에서 흘리는 연인들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수가 없대잖아. 그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이래서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날이 없군요. 도치법이죠. 이게 그렇게 국문학사상 정말 잘 썼다. 멋있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어? 정말 멋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노래였어. 지금 하는 게 그치? 다 노래였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을, 훌륭한 작품을 뭐라고 하냐 하면 훌륭한 작품을 절창이라 그래. 절창. 창은 노래하는 거죠. 멋지다. 절창. 여기 이 부분이 국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몇 개에 속해요. 여기 대동강물은 마를 날이 없네. 연인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대동강물에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이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서리법, 도치법, 또 하나는 뭐죠? 과장법이죠. 어떻게 눈물이 대동강을 마르지 않게 해요. 그렇죠? 과장법까지. 서리법, 도치법, 과장법까지.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대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봤어. 지우고 쓸게. 그랬더니 바로 뭐였죠? 바로 시상의 전개를 봤어요. 시상의 전개. 시상의 전개도 뭐가 맞네. 공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 그쵸? 시간의 흐름.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다음에 전원에서 내쯤 기승전개. 이 시가 바로 기승전, 여기서 바뀌죠? 기승전개. 여기. 기승전결의 시상전개 구조야. 기승전결. 여기서 기승전결은 님의 침묵이 그래요. 님은 같습니다. 아, 나는 그러나 그러면서 전이 되는 거죠. 광야가 그래요. 까마득한 날에 우리나라 시에도 많은데 원래 기승전결 자체가 이 구도 자체가 원래 한시에서 출발한 거예요. 한시가 오리지널이다 그 말이야. 한시에 4줄짜리 시, 지금 나온 4줄짜리 시에서의 4줄을 원래 기승전결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쓴 것이 아니라 원래 형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를 쓰는데도 기승전결로 써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기승전결의 방식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자, 단축키만 펴볼게요. 자, 화자는 이별의 공간인 어디서? 지금은 공항에서 헤어지나요? 옛날에는 어디서 헤어지죠? 그렇지. 강에서. 서경절곡에서도 강에서 헤어지잖아요. 어디죠? 바로 대동강이겠지.
그치? 대동강. 대동강에서 지금 이별을 하고 있어요. 대동강의 강변에서 이물들. 비, 강, 물, 물결은 바로 이별의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 잠깐 보고 얘기할게, 정답을. 눈물의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 그 다음에 비가 내린 뒤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과 인과 이별하는 인간사와 자연의 대조라고 얘기했죠? 인간사와 자연의 대조. 흔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번은 하자는 이별의 공간인 대동강의 남포래, 남포에서 임을 떠나보냅니다. 남포. 대동강은 어디 있어? 평양에 있죠? 자, 그래서 대동강도 역시 시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장소예요. 풀어보는데 4번 이수복의 봄비가 최근에 다른 시에 나왔었어요. 한번 읽어봐. 여러분이 풀어봐. 그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수복의 봄비를 풀고 난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다 풀어. 1, 2, 3, 4번 다 풀어요. 해마다 흘린 눈물로 푸른 물결 더 보태서 대동강물은 마를 날이 없네. 이게 먼저고 이게 결론이야. 응, 그치. 이게 도치가 이거 갖고 요거 하고 바뀐 거예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보태주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날이 없네. 이게 원인, 이게 결과로서 도치야. 다 했어요. 이수복의 봄비가 잠깐 어려운 것을 볼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1번의 답은 2번. 그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2번의 답은 3번. 그것도 설명할 필요 없죠. 3번의 답은 5번인데, 자, 오늘 알아놔. 뭐라 그랬지? 맞네. 무성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상감, 허무함. 흔히 일상에서는 쓸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쓸쓸하다. 뭐에서 써? 인생 무상에서 쓰죠. 그렇죠?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 인생 무상. 소중하지 않아요. 변해버린다 그 얘기야.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불변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는 모래처럼 모래가 이렇게 손가락에서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뭐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야? 허망한 것, 무성한 것, 가치가 없는 것. 인생 무성. 맞는데 자 그래서 여기 없어 무성한 게 아니야. 그 4번으로 갈게요. 이수복의 봄비로. 이수복의 봄비로 갈게요. 이 비 그치면 일단 상황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제목은 봄비야. 그렇죠?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비 그치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치면 얘기를 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그렇죠? 비가 그치면 풀빛이 짙어지겠지. 비가 그치면 종달새가 날아다니겠지. 시각이야. 그렇죠? 종달새는 청각, 종달새 소리. 그 다음에 맑은 하늘에 그랬으니까 종달새는 그냥 동적인 이미지네. 그냥 명랑하고 뭐 산뜻해요. 이게 그치면 시세와 벙글벙글 고운 꽃밭 속 처녀들, 그래 처녀들이 셀카를 찍기 위해서 꽃의 배경으로 그쵸? 처녀들이. 그래서 뭔데? 이 비가 그치면 아주 뭐야? 싱그러운 봄 풍경이 펼쳐지겠죠? 싱그러운 봄의 경치가 여기까지 주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이마패 타오른 향연.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그쵸? 그래서 지원. 반전이 있어, 시의 소위. 사연에서. 기승전결인데. 근데 마지막에 향연이 뭐죠? 죽은 사람 앞에서 피우는 불. 죽음. 님의 죽음. 암시해줘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아름다운 봄 경치 속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바로 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슬픔을 더 부각시켜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봄은 왔는데 님은 안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뭐야? 자연과 인간사가 자연과 그래서 자연과 그래서 인간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를 써도 좀 제대로 써볼까? 자, 그래서 하나를 써도 자연과 인간사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연패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그러니까 뭐죠? 이별의 정은 아니고 바로 뭐죠? 죽은 임에 대한 뭘까? 그리움. 그치? 이거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 자, 문제 답 갈게요.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사한 정서를 그래 님에 대한 그리움은 맞아요. 죽었든지 아니든지 말이죠. 보기와 달리 윗글은 도치법 있었고요. 서리법도 있었어요. 윗글이 송인. 보기와 달리 윗글은 임과 사별한 아픔을 보기가 사별이죠. 응? 보기가 사별이고 윗글은 아니야. 대동강 떠나죠. 맞죠? 윗글과 달리 보기는 동일한 식구가 어디 있어? 이, 비, 그치면에 있잖아요. 그쵸? 이, 비, 그치면. 윗글과 같이 보기는 배경을 생명력 넘치는 동적, 왜냐? 종달새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앞에, 서러운 풀빛이. 서럽다, 슬프다. 이게 바로 뭐야? 감정이입에 대해서. 풀빛을 슬프게 바라봤어요. 자기 마음이 슬프니까, 그치? 서러운 게 그게 아니라, 풀빛의 감정이입. 그치? 이게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그치? 서럽다고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거기까지 하고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10번. 어디로 가냐면 40쪽. 용비어 총괄로 갈게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시작했으니까 할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또 어렵게 우리 용비어 총괄을 우리 수업 시간 했었나? 용비어 총괄? 어려워요. 시작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배운 학생이랑 안 배운 학생이랑 차이가 확 나요.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렵거든요. 다시 강조하는데 약간 어려워요. 자, 그래서 2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해볼게요. 자, 용비어천가부터 해볼게요. 일단 장르를 볼게요. 장르. 아직 한 번도 악장이 악장. 그러네. 가사도 배웠다. 고려가요도 배웠다. 시조는 당연히 배웠다. 좀 전에 한시도 배웠다. 제, 망, 매가 같은 향가도 배웠다. 그쵸? 이런 거랑 본질이 달라. 악장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그쵸? 조선 초기에만 쓰였어요. 개인적인 그런 소위 개인 서정식은 아니야. 송익이나 청산mol곡 같은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뭐야 그럼? 영웅에 대해서 쓴 거고 민족에 대해서 쓴 거고 서사시예요. 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러요. 내 방에서 혼자 부르는 게 아니란 뜻이야. 공식적인 자리, 다시 말해서 행사에서 부르는 거죠. 행사도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그쵸? 한글날, 개천절,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니면 무슨 뭐 국제적인 행사 같은 데서 그런 때 부르는 게 바로 악장이란 장르예요. 영웅, 서사시. 그 내용은 조선의 건국, 조선의 건국을 송축하고 조선왕조의 무궁화, 끝이 없는 조선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 이런 것을 혼자 부를 리는 없겠지. 그래서 서정시가 아니야. 바로 영웅서사시에 해당해요. 이거. 어렵죠, 당연히. 생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스스로 만들고 이렇게 향유된 것이 아니라 일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목적을 갖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뚜렷한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불렀어요. 조선의 건국을 송축하고 이런 더 자세히 말해주면 처음에 이 서사, 본서, 결서가 따로 있어. 거기다가 말은 마음에 드네.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책 한 권이야. 125장까지 있어. 근데 오늘은 다 안 하고 1장, 2장, 125장만 하려고 그래. 가, 나, 마만 할게요. 가, 나, 마만 할게요. 내용을 1장, 2장, 125장. 내용은 조선의 건국을 송축하고 이런 거라 그랬지. 무궁 발전을 기원해요. 여기 보면 주로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이성계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에요, 신. 이성계를 신격화하면서 영웅적 면모를 막 부각시켜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용비어천가. 내용은 알아줘야죠. 그래서 용비어천가가 바로 조선 왕조를 창업한 바로 이성계, 즉 개국 나라를 세운 군주에 대한 찬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을 쓰는데 만일에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왕이랑 다르잖아요. 권력의 끝이 있죠. 기껏해도 5년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을 누가 막 찬양을 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쓰고 막 그런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무슨 사람의 성을 넣어가지고 문비어천가니 윤비어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패러디에서 그 정도로 이게 많아. 개국군주에 대한 찬양이 많아요. 멋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 다 이제 자, 해동 용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국시. 응? 응, 빨리 갔다 와. 여기서 해도 돼요? 몇 분 걸려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와. 8시 정각에 시작이긴 한데. 알았어요.
한이가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잠깐 한 2, 3분 쉬고 있을게요. 채원이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 아직 8시가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